선을 길게 똑바로 그을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 다르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선이라는 것은 멋있는 선일 것 같아요. 멋이 있게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선의 강약. 학원, 미술학원 같은 데 가보면 제일 처음에 시키는 연습이 선 그리기일 거예요. 저 또한 기본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의 강약을 가장 처음에 시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진해졌다가 흐렸다 하는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점점 진해지는 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약했다가 점점 진해지는 이 미세한 강도의 차이, 이걸 느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간격을 좀 더 두는 게 연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연장으로 곡선. 웬만하면은 되도록이면 길게 연습해 주는 게 좋아요. 길게 연습해야 제가 팔을 다 쓰면서 긴 선을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면서 긴 선도 같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선의 강약인데 두 번째가 긴 선입니다. 긴 선. 지금 다 포함된 얘기예요. 선의 강약을 주면서 기다란 선으로 연습해주기.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팔을 전체적으로 쓴다.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까지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선을 길게 똑바로 그을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안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쓰는 선입니다. 크로키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스케치 할 때도 쓰고 풍경 드로잉, 펜이든 색연필도 많이 쓰겠죠. 연필에서도 많이 쓰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이에요. 이거를 유화 붓으로도 씁니다. 유화 색칠할 때도 붓을 굴려가면서 진했다 흐렸다 하는 선들을 써줘요. 연필로 이런 선을 쓸 줄 알면은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쓸 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명암. 선과 명암은 떨어뜨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연필이라는 소재 하나로 명암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명암이라는 게 원래 선이 아니라 면이겠죠. 이런 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선들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규칙적이지 않다거나 힘의 강약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회색 톤을 내고 싶은데 이 톤을 깨끗하게 내지 못하고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진하고 어디는 막 튀어나가고 어디는 막 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지 못한 면이 나오는 거. 그래서 명암에서 선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명암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선은 명암, 스케치, 또 아까 말했던 색연필에서의 또 면을 채울 때도 그렇고 이런 연필이나 건조한 재료들, 목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선들을 되게 많이 써줘요. 선을 강약을 연습을 해주는데 이렇게 연필을 눕혀서 그리면 이 톤 자체가 좀 뭉개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너무 이렇게 뭉개지는 선으로 쭉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필이 닳아서 두껍게 선이 나온다. 그랬을 땐 돌려서 고운 선이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얘랑 같은 세기로 눌렀는데 느낌이 다르죠? 이게 좀 더 맑아 보이고요. 이게 좀 더 탁해 보입니다. 그림이 뭉개져 보인다는 뜻이죠. 탁하다는 뜻은. 그리고 다음 것도 세워서
지금 많이 뭉개져서 좀 돌려가면서 썼는데요. 요것과 요것도 선의 느낌이 다르죠. 얘가 좀 더 명쾌해 보여요. 이렇게 먼저 선 연습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 이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끝부분 있죠? 보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좋은 선이긴 한데 뒤쪽을 날려줍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선이에요. 정말 많이 쓰여요. 대상 할 거 없이 어떤 대상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드로잉에 다 쓰이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을 꼭 연습해 주세요. 다시 보여드리면 끝부분이 이만한 톤을 채우고 싶은데 길게 못 넣겠다. 길게 넣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 뒤쪽을 같은 세기로 채워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중간에 연결이 돼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뒤쪽에 이었을 때 뭉치게 되죠. 그래서 큰 면적을 채우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선들이고 요렇게 쓰는 선들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선이면 상관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싶을 때 이 선들을 많이 써주세요. 또 아까 이거 말하다 팔 전체적으로 쓴다는 거고 긴 선은 그러면 팔을 전체적으로 쓴다는 건 시야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팔을 전체적으로 쓴다는 게 어떻게 시야가 넓다는 얘기죠?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짧은 선 이런 선 많이 써요. 이렇게 약간 털 느낌 난다 해서 털선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짧은 선들을 쓰다 보면은 선을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계속 짧게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나의 시야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넓은 게 그림에 그래서 어떤 차이를 낸다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물을 그릴 때 큰 동세를 한 번에 볼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얼굴이 있고 목선이 있고 어깨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짧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 일직선을 그어서 한 번에 끝내도 될 일을 이렇게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틀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긴 선을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를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를 한 번에. 그러면 큰 사람의 동세를 잡는다거나 정물의 큰 형태를 잡는다거나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크게 볼 줄 안다는 거는 긴 선을 쓴다는 거예요. 크게 볼 줄 안다는 게 시야가 넓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짧은 선과 여러 겹의 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도 선을 짧게 쓰면서 형태를 잡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던데?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리는 방향의 정확성을 조금 더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선은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선을 쓰는 대신 길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거를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단 연하게. 이런 건 특히 제가 스케치할 때 가이드라인 내가 정확하게 그리기 이전에 어떤 큰 동세와 큰 정물의 형태를 잡을 때 많이 쓰는 선이에요. 이렇게 한 요 세 개만 기억하셔도 선의 강약, 긴 선, 그리고 긴 선의 중요성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명암은 단계 내는 건 워낙 인터넷 찾아보면 많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 칸 채우는 거 있죠. 이게 칸 있고 밝고 여기 뭐 중간 톤, 여기 어두운 톤 이렇게 채우는 거 있죠. 이거는 혼자 연습하시기 충분해요. 제가 알려드릴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이런 거 연습할 때 선들을 뒤쪽을 이렇게 뒤에를 날려주는 선들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잊은 게 없겠죠? 요거 다음으로 제가 실제 정물이나 인물을 그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콘테 깎다가 부러졌는데 계속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콘테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흐렸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없어 보인다. 버려야겠네요.